안녕하세요. 함께라서 행복한 책 읽어주는 나무야입니다. 오늘은 박은서님의 꽁트집 나의 아름다운 이웃에 수록되어 있는 마른 꽃잎의 추억 네 번째 이야기 조각난 낭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른 꽃잎의 추억 4. 조각난 낭만. 집 사고 이사하자마자 신청한 전화가 장장 6개월의 기다림 끝에 가설됐다. 전화기는 부드러운 상아색을 하고 있었다. 까만 자개 화장대 위에 놓으니까 작은 동물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처럼 귀여웠다. 나는 가슴이 두근댔다. 수화기를 살짝 들어 귀에 대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늘 저녁부터 통화 될 거요. 창밖으로 전공의 모습이 이웃집 슬라브 지붕 위에서 보였다가 높다란 전신주에서 보였다가 했다. 다시 들어와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래더니 가지고 갔다. 저녁을 지어놓고 수화기를 한번 들었다. 소리가 났다. 새로 살아난 전화기의 숨결에 매혹당한 것처럼 나는 그 소리를 오래 즐겼다. 전화는 결코 홀로 살아있지 못한다. 무수한 남과의 신경줄처럼 복잡 미묘한 관계가 살아있음으로써 비로소 숨결을 얻는다. 이 전화기 하나로 나에게 이젠 이웃도 들어갈 수 없는 안방도 없다. 나는 내일 당장 동창회를 소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르던 소문이 날개를 달고 아양을 떨며 훨훨 모여들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 소리는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집의 안방문도 열 수 있는 주문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제일 먼저 통화를 시도한 것은 남편의 회사였다. 전화는 남편이 받았다. 여보, 저예요. 어머머, 아직도 퇴근 안 하셨군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야. 일이 밀려서. 그런데 다저녁 때 무슨 일이야? 애들은 어떡하고? 남편은 내가 공중전화에서 거는 줄 아나 보다. 새로 생긴 변두리 동네라 공중전화까지 버스 한 정거장도 넘는 거리다. 웬만한 급한 일 아니면 걸게 되지를 않는다. 오늘 전화가 가설됐어요. 우리 전화로 지금 첫 통화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참 잘 됐군. 앞으로는 여러모로 편하게 됐어. 아무튼 축하해요. 남편은 들뜬 소리를 내면서 좋아했다. 아무리 좋기로써니 전화 하나 놓고서 축하식이나 하다니 우리도 참 별 수 없는 부부였다. 남편에게 우리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수화기를 놓자마자 짜르릉 소리가 났다. 소리가 고혹적이라면 짜르릉 소리는 도전적이다. 첫 번째 걸려온 전화는 남편으로부터였다. 전화번호를 아는 게 남편밖에 없으니 당연한 일인데도 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벼운 실망을 맛보았다. 응, 나야. 전화 잘 되는데? 감도 가깝고. 좋았어. 아직 일 안 끝났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뾰로통한 소리를 냈다. 아직도라니. 금방 전화 걸고선. 그런데 말이야. 일은 곧 끝날 거지만 일 끝나고 한잔 해야 할까봐. 지금 것은 새로 이사간 외딴 동네에서 당신 혼자 기다릴 생각으로 어떡하든 술자석을 피했는데 이제 전화도 있겠다.
내 수시로 연락할게. 기다리지 마. 전화 덕에 사람 노릇 좀 해보자고. 이렇게 시작한 사람 노릇을 남편은 거의 매일 밤 했다. 전화통은 나의 전용이었지만 그것으로 이익 보는 건 남편이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남편은 아직 안 돌아온 날 밤 심심하고 심심해서 서럽도록 심심해서 나는 나의 비밀스러운 수집품이 담긴 시집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꺼내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가지 마른 꽃 중에서 동백꽃을 꺼냈다. 두터운 꽃잎은 핏빛으로 책갈피에 말라붙어 있었다. 그것은 졸업식 날 조필대가 나에게 바친 꽃이었다. 조필대는 명문대학의 졸업생답게 야심적인 콧날과 이지적인 눈을 가진 미남이었다. 어느 날 중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했다. 나는 그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의심치 않았다. 나는 졸업하고 반면 집에서 살림을 배우며 요리 학원과 꽃꽂이 학원과 차밍스쿨을 순례 중이었고 그는 인류기업에 취직해서 수습기간을 끝낸 시기였으니 피차 정년기였다. 나는 성장하고 나갔다. 취직해서 수습기간을 거치는 동안 자주 못 만났더니 몰라보게 신사다워져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한 야심적인 코와 이지적인 눈은 생김새는 변치 않았는데도 빛을 잃어 약간 간교해 보이기까지 했다. 못해 먹겠어. 말단 월급쟁이. 그가 먼저 말을 시켰다. 나도 동감이었다. 그 야심만만하고 도도한 사나이를 세상은 어떻게 닭달질을 했길래 저렇게 쪽제비같이 약삭 바른 세일즈맨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그래서 말인데, 그가 우물댔다. 나는 더욱 침을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어떤 어려운 부탁도 들어줄 작정이었다. 그와 함께라면 고생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말인데, 사랑해.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사랑한다는 소리를 저런 어두운 얼굴로 하다니 가엾어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헤어져야겠어. 사랑해서 헤어지다니.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논법은 나 같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멍청이 있었다. 내가 가만히 조용히 있으니까 그가 학질이라도 뗀 것처럼 홀가분한 얼굴로 일어섰다. 그리고 말했다. 행복해. 부디 행복해야 돼. 죽은 상전의 명복을 비는 노예처럼 비천하고 위선적인 슬픔이 넘치는 얼굴로 그는 버린 여자의 행복을 빌었다. 그리고 떠나갔다. 그 후 풍문에 의하면 그의 유능함을 일찌감치 알아본 사장님의 사유가 됐다던가. 나는 그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가정부 아니면 사장님의 딸이 받을 줄 알았는데 남자였다. 조필대 씨 부탁합니다. 접니다. 누구시죠?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군요. 벌써 댁에 들어와 계신 걸 보니 부인은 옆에 계신가요? 아니면 아이들을 재우고 계신가요? 누구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사랑해서 헤어진 여자, 당신이 행복을 빌어줘서 행복한 여자. 아, 알겠어. 누군지 알겠어. 그렇지만 집에 전화하면 곤란해.
지금 와이프가 외출 중이에 망정이지 큰일 날 일이야. 당장 신세 망칠 일이야. 여보, 목적이 뭐야? 당신들의 행복을 해방 놓는 거. 나는 되는 대로 짓거렸는데 저쪽에선 억 하는 소리가 났다. 그래도 기절은 안 했나 보다. 여보, 사람 겁주지 말어. 제발, 나 이렇게 빌게.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썩썩 빌 테니까 나 용서하고 다신 이런 짓 말아줘. 우리 와이프 보통 여자 아니라고. 그가 너무 비굴하게 구니까 장난칠 재미조차 없어졌다. 그럼 내가 그만둘 때까지 썩썩 빌고 있어. 수화기를 통해 비는 소리가 썩썩 들리도록 말이야. 자, 시작! 정말 수화기를 통해 썩썩썩 소리가 났다. 총각 때 그는 밤중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 음악을 듣고 있는데 혼자 듣긴 아깝다며 전화로 같이 듣자고 조르길 잘했다. 그때 깊은 겨울밤, 시험 공부하다 말고 수화기를 통해 들은 전람회의 그림보다 아름다운 음악이 또 있을까? 나는 썩썩썩 비는 소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수화기를 힘없이 놓았다. 그리고 한숨 지었다. 나는 왜 낭만을 찾는답시고 간직하고 있는 낭만이 남아 하나하나 조각 내려 드는 것일까? 이 낭만이 귀한 시대에